제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요? 변호사를 사기를 친 건가요? 예, 근데 처음에 제가 변호사인 걸 그냥 안 밝히고 그냥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경찰관님이 형사로 해결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안 받아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수사관님 이거 이렇게 이래서 사기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수사관님이 바로 변호사님이셨어요? 이거 사기 되네요 이러시더니 나중에 송치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 변호사 류한동이라고 합니다. 예, 하루의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제가 지금 급하게 의뢰인한테 좀 보내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하고 저기 상담실로 가서 좀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도 경찰서에 자주 가시나요? 예, 경찰서 자주 갑니다. 특히 저는 형사사건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야간에 경찰 조사 받고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의뢰인은 보통 어떤 상황에 연락을 하시나요? 경찰 연락받고서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경찰 조사 출석해라 그러면은 변호사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사건 하나 맡으면 예.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그래도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는 걸리고요. 뭐 길어지면 3, 4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더 걸리기도 하고요. 지금 의뢰인분한테 다 보내드려가지고 상담실로 이동 좀 하시죠. 네. 이게 다 뭔가요? 제가 변호사 활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장들 모아놓은 건데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몇 개 없었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새 이렇게 많이 됐네요. 예.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의뢰인분이 인정을 조금 박하게 하실 때가 조금 힘들어요. 최근에도 항소심까지 가서 좀 어려운 사건 승소를 했는데 다 이기고 나니까 뭐 이길 사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깎아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성공보수 같은 거 이제 못 주겠다 이러신 거죠. 그럴 때는 법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할 수는 있는데 소송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관계 맺어온 의뢰인인데 제가 의뢰인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그렇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스트레스는 보통 어떻게 푸시나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축구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축구를 하거나 요즘에는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좋아서 축구 보러 많이 다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전문직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변호사도 4만 시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은 5만 변호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변호사님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시겠네요. 진짜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해마다 체감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숫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뭐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어렵겠지만 변호사 시장만큼 치열한 게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사건 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AI 발달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AI 발달도 영향을 받나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AI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을 보실 때 AI 쓰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좀 사용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에는 AI에 검색을 해보면은 방향 같은 거는 가끔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I에서 제시하는 판례 같은 거는 이제 없는 판례를 AI가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제가 좀 AI에서 나온 결과물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경기가 힘들면 소송 같은 것들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변호사도 경기 같은 거에 영향을 있나요?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의뢰인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 느끼는 거는 이제 수임료 같은 경우를 분할로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사 사건도 경기와 비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사 사건
사건은 경기랑 비례한지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사건이 또 많아지는 측면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대로 많아지는 분야도 있어가지고요. 수임료 말고 특이한 보상을 받으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많아요. 변호사 일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소송 끝나고 고맙다고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를 한자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고맙다고 저희 사무소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와서 회식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수임료 대신에 모피 쫓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모피 쫓기요? 예, 의뢰인분이 1심에서 패소하시고 항소심을 제가 맡아서 진행해서 이제 결과를 뒤집어서 이겨드렸어요. 근데 사건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 수임료 중에 못 주신 부분이 이제 몇백만 원 조금 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이 모피 의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모피로 대신 수임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모피가 제가 알기로는 싼 거는 엄청 싼 것도 네. 있는데 꽤 비싼 거였나 봐요. 택 가격 붙어서 온 거는 수백만 원이었는데 사실 제가 모피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실제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사무실로 왔는데 가족들 주니까 안 입는다 그러고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요. 나중에 중고로 그냥 팔았습니다. 중고는 어느 정도에 혹시 파셨는지? 중고를 그 수입료에 15분의 1 가격으로 팔았어요. 일단 가격을 모르니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변호사 하는 중에 합의금도 받아내는 경우도 있나요?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쪽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합의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어떤 범죄를 당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받기도 해요.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얘기해 주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성 의뢰인이었는데 합의금으로 상대방 쪽에서 제시하는 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합의를 잘 했으니까 의뢰인분에게 이 합의금을 받고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성분이 자기는 합의금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을 꼭 처벌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안 받고 처벌불원서 안 써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1억 5천을 버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요? 변호사를 사기를 친 건가요?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뭐 조기 축구나 축구팀 한 3개, 4개 정도 가입해서 지금도 축구를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요. 조기 축구회에 어떤 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축구 잘하고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자기가 축구용품을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축구용품을. 돈을 입금했는데 이게 뭐 한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축구용품이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기 축구회 총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그 공동구매한다고 돈을 걷어갔고 뒤에서는 회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또 빌려달라 그래서 빌린 돈도 있대요. 공동구매 금액하고 빌린 돈하고 다 합쳐도 뭐 몇백만 원 수준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변호사니까 네. 축구팀 이제 형님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5만 원짜리 물품 하나 구매했는데 네. 저도 피해자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 고소인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소장 다 제출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변호사인 걸 그냥 안 밝히고 그냥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경찰관님이 이거는 민사로 해결해야지 형사로 해결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안 받아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수사관님 이거 이렇게 이래서 지금 사기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수사관님이 바로 변호사님이셨어요? 이거 사기 되네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러시더니 나중에 송치를 해가지고 결국에 그분이 다른 범행도 더 있더라고요. 다른 범행. 예, 또 똑같은 하시죠. 동종 범행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셨어요. 한마디로 너무 길게 하다가 꼬리를 잡힌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동안은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네. 조기축구 회원분들이 잘 모르니까 법적인 거를 네. 법적 조치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저한테 잘못 걸리신 거죠 뭐. 그 사람도 변호사이신 거 모르고 사기를 쳤겠죠. 그렇죠. 뭐 조기축구
촉구를 하는 변호사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경찰에서 예. 형사 고발 이런 게 전화가 오면은 네. 당황해가지고 형사수사를 할 것 같은데 경찰에서 전화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어떤 혐의로 자기가 조사를 받는지부터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수사관님한테 어떤 혐의로 조사하시려고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까? 물어봐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고소를 당하신 거면은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을 확보하신 다음에 고소 내용을 보고 출석하시는 게 좋아요. 뭐 신분이 뭐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묵비권 행사한다고 말을 안 하시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실제로 조사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면은 불리한가요? 뭐 불리한 부분을 많이 하면 안 좋죠.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변호사 조력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네. 자기가 하는 말이 본인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아. 네. 근데 불리한 부분을 물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진술 거부를 하신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형사 고발 받으러 온다고 하면은 예. 일단 변호사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예, 우선은 경찰관한테 연락을 받으시면은, 저는 뭐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가셔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우선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변호사를 실제 선임해가지고 같이 조사 과정을 진행하셔도 좋고, 아니면 최소한 그 변호사 상담이라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벌금형이다 뭐다 하는 것도 많이 예. 보잖아요. 그것도 정가가 남는 건가요? 예, 간혹 뭐 벌금형을 정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주차 딱지 끊기는 것처럼. 근데 벌금형도 정가입니다. 아, 그것도 예. 무서운 거. 예. 그러면은 형사 사건을 적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네. 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술이요? 예, 술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술에 취하시면 본인 통제가 어려우니까 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술 드시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선은 술을 뭐 적당히 드시고, 두 번째로 요즘에는 뭐 제가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쪽 사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고액알바라 그러면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 보이스피싱, 네. 주식 리딩 사기 등등 해가지고, 우선은 텔레그램으로 뭐 소통하자는 사람을 좀 조심하세요. 사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사기를 치려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사기를 당해야지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면은 네. 잡는 게 또 쉽지도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사기를 당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축구회에서 이 사기꾼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미리 좀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면은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조금 당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있으세요. 뭐 이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나중에 사기 당하고 나신 뒤에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기 당하실 때는 그 인지를 못 하세요. 사전에 조금 면밀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강의팔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추적 60분에도 나오고. 예. 이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그 강의가 진짜 뭐 가치가 있고 그러면은 뭐 사실 수강료 300 받는 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강사들이 뭐 자신의 경력을, 허위 경력을 내세운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성과가 허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로 사람을 이제 속여가지고 뭐 강의를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사실 뭐 그 강의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을 너무 잘하고 네.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오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들 너무 신뢰하는 상황에서 강의를 듣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구치소 접견 예약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구치소로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 예. 하는 일이 예. 사무실에서만 있지 않고 출장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뭐 형사 사건도 많이 하니까 네. 지방에도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운전을 거의 1년에 한 3만 킬로 이상 타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예. 가시네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8시 반쯤에 저녁 먹으려고 밥상 다
차려놨는데 갑자기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를 했다 그래서 아, 긴급 체포요? 예, 그래서 어제 밤에 10시에 경찰청에 도착해서 조사받고 집에 오니까 자정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오늘 상태가 매우 메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시면 가장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사건처럼 해결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